자, 오늘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 내용은 조금 내용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영상이 조금 길어질 수 있다는 점 감안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저희 고객님께 한 가지 제안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어, 단순히 제가 제공해드리는 합법적인 선에서의 경쟁사 분석을 포함해서, 키워드 단위의 분석을 포함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경쟁 업체의 분석을 조금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예, 물론 모든 과정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요. 그래서 그 방법을 토대로 제가 해볼 수 있는 최선의 레퍼런스와 어, 모든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웬만한 이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사이트들을 여기저기 사실 많이 찾아봤는데요. 사실 분석할 만한 내용이 좀 분석에 유의미하게 활용할 만한 내용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고민을 하다가 제 고객님이시자 이제 저에게 이제 제안을 해주신 분을 포함해서 여러 이제 고객분들께 사실 신뢰를 무릅쓰고 좀 여쭤봤는데 굉장히 친절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그 답변을 토대로 제 생각을 조금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예, 가령 저는 조금 딥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경쟁사의 분석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를 기반으로 판관비를 추론하고 그 판관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마케팅 비용을 뭐 성장성과 기업의 성장성과 활동성 그리고 안정성, 뭐 자의적 안정성이든 타의적 안정성이든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5가지 기준으로 그 업체의 스펙을 평가한 다음 그 평가된 라벨을 기반으로 퍼센테이지를 매기는 겁니다. 즉 판관비에서 퍼센테이지를 매겨서 그 매긴 수치, 그 계산된 수치가 결국 그 해, 그 단기, 그 단기의 마케팅 비용이다 라고 좀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이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이트를 돌아다녔는데 사실 이게 또 뭐 사실 이게 또 상장 업체 같은 경우에는 또 다트라는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에도 나와 있지만 사실 이 비상장 기업과 그 특히 이제 개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또 저 부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사실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일단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하고자 어, 합법적인 선에서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확인을 해서 그 내용을 토대로 이제 경쟁 업체들에 대한 손익계산서를 단순하게 좀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쟁사 마케팅 비용 및 매출을 추측해서 만들어냈죠. 사실 저는 저 부분을 조금 더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기술력으로 커버하는 걸로 이제 저는 생각을 했고, 그로 인해서 규모가 넓어지면서 굉장히 길을 잃고 미아처럼 헤매게 됐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조금 더 정확하고 실용적인 입장의 제 고객님들의 의견을 토대로 조금 더 구체화하고 단순화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단순하게 만들었던 플로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쟁사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로 분석을 합니다. 이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경쟁사의 마케팅 비용 및 매출을 추측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죠. 그리고 대부분 저 매출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마케팅 비용만 제가 좀 추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마케팅 비용과 매출이 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수치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예. 그러나 일단 원초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마케팅 비용을 어느 정도 썼을 때 어느 정도 매출이 났다. 경쟁사들이 어떤 플로우를 갖고 얼마만큼의 비용 파일을 갖고 매출을 일으켰는지를 알고 그 부분을
어떤 광고 매체와 뭐 분석들을 활용했는지를 알 수 있다면 조금 더 경쟁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고, 그를 통해서 이제 마케팅 비용 대비 전환을 파악하는 겁니다. 여기서 두 갈래로 갈립니다. 자, 이 경쟁사의 마케팅 비용 매출이 어, 선형성을 이루면서 천천히 상승 곡선을 이루게 되면 이 부분은 이제 상승, 즉 이제 긍정적인 지표로 봐야 하기 때문에 경쟁사 홈페이지에 대한 합법적인 방법의 이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그 분석된 결과를 실제로 적용하는 것이고, 또 반대로 이 부분이 하락 추세면 굉장히 부정적인 지표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 경쟁사 홈페이지의 분석이 아닌 또 다른 업체의, 또 비슷한 유사한 경쟁 업체의 홈페이지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다시 분석을 해서 똑같이 이제 이렇게 우회적인 또 루트를 이제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것. 요게 이제 원래 제 초기 목표였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버전 1으로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 이 플로우에 대한 내용이 지금 다음과 같이 녹아졌습니다. 예. 일단 기본적으로 경쟁업체에 대한 예, 전기, 단기, 전기, 단기의 최근에 대한 이 스펙이 나와 있고요. 이 스펙을 토대로 판관비가 계산이 됐고, 예, 뭐 매출 총이익과 매출 총이익과 이제 영업이익을 감산하게 되면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게 나오는데, 그 판매비와 관리비에는 인건비, 뭐 임대료, 그다음에 뭐 기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비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특히 이제 저희가 알아봐야 할 마케팅 비용도 이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무제표, 이 손익계산서를 뜯어보는 게 가장 중요했고요. 이 부분을 뜯은 다음 어, 제가 진행한 것은 이 부분을 뜯어내서 비용에 대한 추세, 그러니까 마케팅 비용이죠. 전기와 단기, 전기는 해당 연도 기준에서 전년도에 대한 이제 손익계산이고요. 단기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끝낼 때, 즉 이번이 2020년이면 단기는 2019년이 되겠고 전기는 2018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와 단기에 대한 비용 추세와 그에 따른 전체 이제 매출이죠. 이 두 부분을 놓고 어, 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선형 분석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쟁사 데이터 기반 마케팅 예측, 이렇게 예측을 해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연간 제가 소비하는 마케팅 비용입니다. 물론 1억 정도 소비하시는 업체는 없겠지만, 이렇게 쭉 보시면 1억부터 제가 지금 예측을 해놓은 게 이게 이제 10억, 이게 이제 100억이 넘어가죠. 260억까지 해서 최대 이제 맥시멈이 260억까지 해서 제가 이제 마케팅 비용을 연간으로 만들어 놨고, 여기는 이제 신뢰 수준과 상관 수준이고 여기가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간 수입이 최종적으로 얼마를 썼을 때 1억을 썼을 때 얼마가 나올 것입니다. 최소 범위는 얼마고 최대 범위는 얼마입니다. 즉 지금 저 굉장히 적은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을 때, 약 1억을 썼을 때 49억, 그리고 이제 그 최소 수입은 0원부터 데이터가 적으면 저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0원부터 최대 이제 180억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한 60억 이상부터 60억부터 여기 보시면 13억, 130억까지
130억까지 실제 이 최소 범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예, 이 부분은 굉장히 이제 신뢰도가 높은 부분인 거죠. 최소 범위가 정해졌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최대 범위는 이렇게 작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토대로 저희는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결정을 지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저희가 여기까지는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가 중요하죠. 마케팅 비용을 본 결과 지금 현재 요 업체, 제가 지금 예시로 들고 있는 이 업체의 데이터로 본다면 저 경쟁사 마케팅 비용은 비용 대비 저 매출은 상승 곡선입니다. 예, 구체적으로 보시면 상승 곡선이 되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지금 쭉 올라가고 있죠. 예, 요건 비용이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곡선을 봤다면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건 저 경쟁사 홈페이지의 분석 결과를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도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부 내용은 좀 지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이 내용을 보시면 홈페이지에 특정 홈페이지에 어떤 광고들을 집행을 하는지, 어떤 로그 분석기 혹은 어떤 시각화 분석 도구, 그러니까 그 해당 업체들마다 본인들이 필요한 니즈에 따라 사용하는 매체와 뭐 SEO로 조금 더 이제 그 발자국이 찍힌다면 뭐 SEO 쪽에 조금 신경을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네트워크 광고 쪽, 검색 광고 쪽, 혹은 로그 분석기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확인할 수 있게끔 제가 이제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지금 이 업체의 레퍼런스 된 이 업체의 경쟁 업체들은 다음과 같이 검색 광고도 진행을 하고 하지만 이제 로그 분석기는 실제로 지금 안 쓰고 있고 페이스북 광고도 하고 있는 업체도 있고 안 하고 있는 업체도 있고 구글 광고, 모먼트 광고, 모비온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저도 이제 한번 써보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그 쇼핑몰이나 이런 쇼핑몰 같은 곳에 최적화를 해주는 플랫폼, 그다음에 이렇게 CRM 플랫폼,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제가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쓰고 있는 업체, 안 쓰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즉 성장 곡선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성장 곡선에 굉장히 이제 높은 상관성을 보여주는 변수들이 이것도 지금 다 변수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다 수치가 돼 있죠. 이 수치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역시 변수화할 수 있습니다. 즉 선형성과 상관성을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앞서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영상을 보시면 제가 이제 상관 분석과 선형 분석에 대해서 설명도 드렸고 이미지도 보여드렸거든요. 그런 이미지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토대로 저희는 증가 추세가 입증이 됐기 때문에 경쟁사 홈페이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플랫폼이나 매체들을 저희도 커버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요 내용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드렸고요. 그래서 영상을 끊기 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드리면 해당 분석에 대한 부분은요. 해당 분석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 가지입니다. 경쟁사들이 저희가 타겟으로 삼고 있는 경쟁 업체들이 어느 정도의 비용을 쓰고 있고 그 비용을 토대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그들이 갖고 있는 전체 매출 파일을 우리가 해소하려면 조금 더 빼먹으려면 일단 그들이 겪고 있는 그 시행착오가 충분히 이제 매출을 위해서 증가 추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지 하락 추세를 걷고 있는지, 즉 좋은 방향으로 점점 나아지고 있는지 나쁜 방향으로 점점 나아지고 있는지를 저희는 100%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경쟁사의 데이터를 토대로 대리 경험을 했고 그 대리 경험을 한 걸 토대로 해서 경쟁사가 이미 최적화를 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마케팅 분석 상황을 저희가 커버링을 하는 겁니다. 저희는 비용을 아끼고
경쟁사에 대한 분석도 하면서 경쟁사의 네트워크 영역도 커버링을 하는 것이죠. 예, 다음과 같이 경쟁사 분석, 한창 발전된 경쟁사 분석을 진행을 했고요.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저도 얻은 게 있고 조금 더 발전시킬 부분도 있고 앞으로 발전시킴에 있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도와주셨던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더 완벽하게 완벽한 자동화, 완벽한 정확도를 위해서 조금 더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가장 좋은 건 이 경쟁사에 대한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가 있는 게 사실 가장 좋죠. 예. 그러나 굉장히 비용은 비싸기 때문에 어, 집단 분석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 다음과 같이 이제 경쟁사의 분석, 예,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경쟁사 분석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